성인 아토피, 만성 습진 같은 난치성 피부 질환의 치료 사례를 돌아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낫게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라이프 체인저 류호성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 질병의 원인을 고치기보다는 질병을 일으키는 증상만을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놀라셨나요? 아니, 병원에서 병을 고치지 않고 증상을 치료한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살면서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흔히 기침 콧물에 몸살 기운이 있으면 감기련이 생각하고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며칠간 복용하다 보면 일주일 이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호전이 됩니다. 감기는 20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상부 호흡기계 감염 때문에 생깁니다.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낫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단순 감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감기지만 기침, 콧물 같은 증상으로 괴로우니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병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감기 증상을 없애려고 이런저런 약들을 처방하다 보니까 약의 개수만 늘어납니다.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의사들이 처방한 감기약 처방전을 본 외국 의사들이 처방된 약의 숫자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가 생활화되고 사람 간 접촉마저 줄자 감기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의 유행도 줄었습니다. 아니, 환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행여 병원에서 질병이 옮을까 싶어 웬만큼 아파도 참고 안 가다 보니까 속칭 감기의 공공연한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소위 말하는 쓰리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를 하다 보면 7일 이내에 낫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낫게 할 것인가? 전 세계 인류를 혼돈에 빠뜨린 코로나19는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무조건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1.6%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명당 1.6명만이 코로나로 사망한다는 뜻이죠. 노령, 기저질환, 즉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암, 천식 같은 만성 폐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소아, 청장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약도 없는 코로나19지만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기든 코로나19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갈 길이 먼 치료제 대신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미리 바이러스 항체가 몸속에서 생성돼서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싸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또한 비타민 C, D 같은 영양요법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 및 합병증 억제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 이유도 면역력 향상을 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특별한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말인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성인 아토피나 동전 모양 습진 같은 다양한 만성 피부 질환 환자들이 처방받는 대부분의 약은 가려움을 덜어주는 항히스타민제나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이런 약들은 사용하는 기간에는 증상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환자들은
증상이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수개월에서 심지어는 수년 동안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바릅니다. 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증상을 줄이는 약을 처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증요법입니다. 하지만 약을 중단하면 다시 증세는 심해집니다. 오히려 장기간 사용 시에 부작용으로 혈관 확장, 안면 홍조, 민감해지는 피부 같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제에 반응이 없으면 면역 억제제 같이 이런 특수한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감염 질환 등에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면역 억제제를 썼으니 당연히 감염에 대한 방어력, 즉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최대의 난적, 암 치료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다행히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한 뒤에 대학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6개월마다 CT와 혈액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실에서는 의사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도 5년 동안 말입니다. 추적 관찰, 말 그대로 관찰만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재발 여부만 확인할 뿐 재발 예방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 암 환우 한 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직장암 3기로 수술 후에 재발을 예방하고 싶기도 하고, 항문 통증 때문에 복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도 끊고 싶어서 내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암 치료 전에 고혈압 당뇨가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 치료 중에 배에다 인공항문을 만든 후에 갑자기 설사병비가 생겨서 이 장증상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해서 100kg 이상 나가던 체중이 3, 40kg 이상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혈압 당뇨가 싹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강제로 당한 식이조절 덕분에 만성질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약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던 고혈압 당뇨가 식이조절만으로 없어졌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에는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새로운 약물과 수술법의 발전 덕에 현대의학은 급성기 질환 치료에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이나 암치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통에 근본적인 원인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성인 아토피, 만성 습진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의 치료 사례를 돌아보면 현대의학이란 미명하에 단순히 증상만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는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저절로 아뭅니다. 부러진 뼈도 잘 고정만 해두면 저절로 잘 붓습니다. 또한 외부에선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은 면역 체계를 잘 가동시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는 그야말로 질병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면역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 중에 70%는 소화기계에 존재하는데, 음식물과 같이 들어오는 미생물과 만나 가벼운 전투를 치르며 면역력을 키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에 있는 미생물과 공생하면서 우리 면역세포들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 유산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염증을 부르는 밀가루 음식을 포함한 정제탄수화물, 튀김류를 피하고, 둘째, 미생물 균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탄수화물, 점막 재생을 돕는 버섯류, 다당체, 미네랄이 풍부한 해조류를 자주 먹고, 셋째,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많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 섭취를 통해서 소화기 면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위, 장, 소화기 면역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먹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숙면은 면역을 올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부신 호르몬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세로 일하는 습관은 척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통증 조절은 물론
교감신경 자극을 줄여 자율신경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교과서가 말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아주 사소한 데서 출발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증상을 조절하는 한 움큼의 약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력을 결정하는 면역세포의 활력은 바로 위와 장 건강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체인저 류호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